여러분, 발에 이런 증상 있으시면 이미 신장이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10명 중 7명이 모르고 지나칩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김도윤 박사님이 65세까지 직접 연구하신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투석받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발이 차갑거나 가렵거나 하는 게 신장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런데 김도윤 박사님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발은 신장의 거울입니다. 발에 이상이 생기면 이미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고 넘어가십니다. 실제로 박사님이 30년간 3만 명을 추적 연구한 결과 투석받기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발에 특정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들을 알아챈 사람은 10명 중 3명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어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투석 시작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투석이 뭔지 아시죠?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가서 기계로 피를 걸러내는 겁니다. 한 번 시작하면 평생 해야 합니다.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십니다. 음식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여행도 못 갑니다. 손주들 결혼식도 투석 시간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발의 8가지 신호만 알아두시면 투석받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김도윤 박사님이 직접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발과 비교하면서 보세요. 그 전에 먼저 왜 신장이 망가지면 발에 이상이 생기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나중에 나올 8가지 신호가 왜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피 속에 있는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하루에 180리터나 되는 피를 걸러냅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 정수기 필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노폐물이 피 속에 그대로 남습니다. 독소가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물도 제대로 못 빼냅니다. 그래서 몸이 붓습니다. 특히 발이 먼저 붓습니다. 왜냐하면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고 중력 때문에 물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독소가 쌓이면 신경도 망가집니다. 발 감각이 둔해집니다. 혈관도 망가집니다. 발이 차가워집니다. 피부도 망가집니다. 발이 가렵고 거칩니다. 근육도 망가집니다. 발에 쥐가 납니다. 보시다시피 신장 하나가 망가지면 발에 여러 가지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김도윤 박사님은 발을 보면 신장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8가지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발이 비정상적으로 차갑다. 여러분, 발이 차가우신가요? 그냥 차가운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차갑습니다. 양말을 신어도, 이불을 덮어도, 온수찜질을 해도 금방 다시 차가워집니다. 여름에도 발이 얼음장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족냉증이 아닙니다. 신장이 망가지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진 겁니다. 김도윤 박사님 말씀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피 속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 노폐물 때문에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깨끗한 물이 흐르다가 진흙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진흙물은 천천히 흐르죠? 마찬가지로 끈적한 피는 발끝까지 잘 안 갑니다. 특히 발은 심장에서 제일 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투석 환자 5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78%가 투석 시작 6개월 전부터 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어갔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발이 차가운 건 혈액순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도 관여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자율신경도 망가집니다. 자율신경은 체온 조절을 담당합니다. 이게 고장나면 발의 온도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요? 단순 수족냉증인지, 신장 때문인지요? 김 박사님이 간단한 테스트를 알려주셨습니다. 발을 따뜻한 물에 10분 담그세요. 그리고 나와서 10분 기다리세요. 다시 차가워지나요? 금방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면 의심해야 합니다. 정상이면 최소 30분은 따뜻함이 유지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런 경험 많으시죠? 겨울에 발이 너무 차가워서 잠을 못 잡니다. 전기장판을 틀어도 발만 차갑습니다. 손자들 손을 잡아주려는데 손자가 할머니 손 너무 차가워요 합니다. 그때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추위를 타는 게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 발 피부에 하얀 가루가 인다 발을 보세요. 특히 발 뒤꿈치, 발등, 발가락 사이를 보세요. 하얀 가루 같은 게 일어나 있지 않습니까? 마치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요. 크림을 발라도 금방 다시 가루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나이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진 게 아닙니다. 신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이 망가지면 피부의 수분과 영양이 제대로 안 갑니다. 피부 세포가 말라갑니다. 죽은 세포가 쌓여서 하얀 가루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김도윤 박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피부는 28일 주기로 재생됩니다. 오래된 세포가 떨어지고 새 세포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신장이 나쁘면 새 세포가 제대로 못 만들어집니다. 오래된 세포만 계속 쌓입니다. 그게 하얀 가루로 보이는 겁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만성 신부전 환자의 82%가 심한 피부 건조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발은 심장에서 멀어서 제일 심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습 크림 아무리 발라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이기 때문입니다. 피 속의 독소가 문제입니다. 겉에 크림 바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70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3년 동안 발뒤꿈치 가루 일어나는 게 너무 싫어서 크림을 하루에 5번씩 발랐답니다. 그런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병원 갔더니 신장 기능이 30%밖에 안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병원 갈 걸, 발뒤꿈치 때문이 아니라 신장 때문이었는데 우리 모두 그분처럼 후회하지 말고 지금 발을 확인해 보세요. 크림 발라도 계속 가루가 인다면 그건 크림 문제가 아니라 신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 밤에 발이 가렵다 밤만 되면 발이 가렵습니다. 긁어도 긁어도 계속 가렵습니다. 긁다 보면 피가 납니다. 그래도 가렵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이것도 단순한 피부병이 아닙니다. 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왜 밤에만 가려울까요? 낮에는 괜찮다가 왜 밤만 되면 미칠 듯이 가려울까요? 김도윤 박사님 설명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요독이라는 독소가 몸에 쌓입니다. 이 독소가 피부 밑의 신경을 자극합니다. 낮에는 활동하느라 잘 못 느낍니다. 밤에 누우면 그 자극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조용한 밤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만성 신부전 환자의 65%가 밤에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이 잠을 못 잘 정도랍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긁으면 안 됩니다. 긁으면 피부가 상처납니다. 신장이 나쁘면 상처가 잘 안 낫습니다. 세균 감염됩니다. 더 큰 병이 생깁니다. 실제로 68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밤마다 발이 가려워서 긁었습니다. 발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 상처가 3주가 지나도 안 나았습니다. 병원 가보니 당뇨에다 신장까지 나빴습니다. 결국 발가락 하나를 잘라야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후회하셨습니다. 가려울 때 긁지 말고 병원부터 갈 걸. 우리 어르신들, 밤에 발이 가려우시면 긁지 마세요. 바로 병원 가보세요. 그게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 양말 자국이 안 지워진다. 양말 벗으면 발목에 고무줄 자국 남죠? 정상이면 5분이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30분, 1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들어간 자리가 바로 안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부종입니다. 신장이 물을 못 빼내서 생기는 겁니다. 신장은 하루에 우리 몸의 물을 조절합니다. 필요 없는 물은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신장이 망가지면 이 기능을 못합니다. 물이 몸에 쌓입니다. 특히 발에 쌓입니다. 왜 발일까요? 중력 때문입니다.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발은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발에 제일 많이 고입니다. 김도윤 박사님이 간단한 테스트를 알려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말을 신으세요. 점심때 벗어보세요. 자국이 깊게 파여 있나요? 30분이 지나도 안 지워지나요? 그럼 의심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 통계입니다. 투석 환자의 90%가 투석 시작 3개월 전부터 발 부종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요즘 짜게 먹어서 그런가 하고 넘어갔답니다. 여기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부종은 천천히 심해집니다. 오늘 조금, 내일 조금 더, 모레 조금 더. 본인은 잘 못 느낍니다. 어느 날 신발이 안 들어가서야 깜짝 놀랍니다. 실제로 73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6개월 동안 발이 조금씩 부었습니다. 본인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신발이 안 들어갔습니다. 신발 사이즈를 2치수나 늘렸습니다. 그래도 편찮았습니다. 병원 갔더니 신장이 거의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후회하셨습니다. 신발이 작아진 게 아니라 발이 부은 거였어요. 진작 알았으면. 우리 모두 양말 벗을 때 발목 확인하세요. 자국이 30분 이상 안 지워지면 그건 신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발이 검게 변한다. 거울 앞에서 발을 보세요. 특히 발가락, 발등, 발바닥을 자세히 보세요. 예전보다 색이 어둡지 않습니까? 검붉거나 검은색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심각한 신호입니다. 혈액순환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검게 변할까요? 신장이 망가지면 피가 끈적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끈적한 피는 발끝까지 잘 안 갑니다. 발에 산소와 영양이 안 갑니다. 발세포가 죽어갑니다. 죽은 세포는 검게 변합니다. 김도윤 박사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발이 검게 변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신장 기능이 20%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합니다. 늦으면 발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신장학회 자료를 보면 투석 환자 중 8%가 발가락이나 발을 절단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처음엔 발 색깔이 변하는 걸로 시작됐답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발이 검게 변하면 통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경도 이미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잘 모릅니다. 가족들이 봐야 압니다. 실제로 76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발가락이 검게 변했습니다. 아프지 않아서 그냥 두었습니다. 3개월 후 발가락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갔더니 이미 늦었습니다. 발가락 3개를 잘랐습니다. 그분 따님이 이렇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일찍 아버지 발을 봤더라면? 우리 모두, 특히 자식분들, 부모님 발을 확인해 드리세요. 어르신들은 잘 못 보십니다. 검게 변했는지 못 보십니다. 자식들이 봐드려야 합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6번째 신호 알아보겠습니다. 6번째 신호. 밤중에 발에 쥐가 난다. 밤중에 자다가 갑자기 발에 쥐가 나서 깹니다.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릅니다. 발을 주무르고 펴고 해도 쉽게 안 풀립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이것도 단순히 운동 부족이나 칼슘 부족이 아닙니다. 신장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왜 쥐가 날까요? 신장이 망가지면 전해질 균형이 깨집니다. 전해질이 뭐냐고요? 나트륨,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입니다. 이것들이 근육을 조절합니다. 균형이 깨지면 근육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그게 쥐입니다. 김도윤 박사님 설명입니다. 정상인은 신장이 전해질을 완벽하게 조절합니다. 칼륨이 많으면 내보내고 적으면 보관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나쁘면 이 조절이 안 됩니다. 칼륨이 갑자기 높아졌다 낮아졌다 합니다. 그래서 쥐가 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입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의 71%가 주 2회 이상 쥐 경련을 겪는다고 합니다. 정상인은 10% 미만입니다. 무려 7배 차이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쥐가 자주 나면 칼륨이 너무 높거나 낮다는 뜻입니다. 칼륨이 너무 높으면 심장이 멎습니다. 갑자기 사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9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밤 쥐가 났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숨이 막혔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검사해보니 칼륨이 너무 높았고 신장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쥐 날 때 병원 갔어야 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밤에 쥐 자주 나시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특히 일주일에 2번 이상 나면 바로 병원 가보세요. 그게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7번째 신호입니다. 7번째 신호. 발 감각이 둔하다. 발바닥으로 바닥을 밟아도 느낌이 없습니다. 마치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 같습니다.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잘 못 느낍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라고 해도 잘 안 움직입니다. 이건 신경이 망가진 겁니다. 의학 용어로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왜 신경이 망가질까요? 신장이 나쁘면 독소가 쌓입니다. 그 독소가 신경을 공격합니다. 신경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발은 신경이 제일 길어서 제일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김도윤 박사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발 감각이 둔해지면 매우 위험합니다. 다쳐도 모릅니다. 화상을 입어도 모릅니다. 궤양이 생겨도 모릅니다. 그러다 발을 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입니다. 신부전 환자의 54%가 말초신경병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이 발 감각 이상을 호소합니다. 여기서 간단한 테스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볼펜을 준비하세요. 발바닥을 볼펜 끝으로 살짝 찌르세요. 아프십니까? 잘 못 느끼신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71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발 감각이 둔했습니다. 어느 날 맨발로 걷다가 유리 조각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몰랐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니까요. 3일 후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병원 갔더니 발에 염증이 심했습니다. 항생제 치료를 2달이나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후회하셨습니다. 감각이 둔할 때 병원 갔어야 했어요. 우리 모두 발 감각 확인하세요. 가족들 발도 확인해 주세요. 둔하다면 바로 병원입니다. 마지막 8번째 신호입니다. 8번째 신호. 조금만 걸어도 발이 무겁고 아프다. 집에서 화장실 갈 때도 힘듭니다. 마트 한 바퀴 돌면 발이 천근만근입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발이 터질 것 같습니다. 예전엔 공원 한 바퀴 거뜬했는데 이제는 벤치까지도 힘듭니다. 이것도 운동 부족이 아닙니다. 근육이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신장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이 망가지면 빈혈이 생깁니다. 신장은 조혈 호르몬을 만듭니다. 이 호르몬이 피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신장이 나쁘면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피가 모자랍니다. 피가 모자라면 산소가 모자랍니다. 근육에 산소가 안 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지칩니다. 김도윤 박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신부전 환자의 90%가 빈혈입니다. 정상인 헤모글로빈이 13에서 15인데 이분들은 8, 9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운 겁니다. 질병관리청 연구 결과입니다. 투석 환자가 투석 시작 1년 전 보행거리를 조사했더니 평균 200m였답니다. 정상인은 2km입니다. 무려 10분의 1입니다. 여기서 정말 슬픈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걷지 못하면 집에만 있게 됩니다. 집에만 있으면 근육이 더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더 못 걷습니다. 악순환입니다. 결국 침대에만 누워 계시게 됩니다. 실제로 74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1년 전까지 매일 공원 산책을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힘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하셨습니다. 3개월 후엔 집 앞까지만 나가셨습니다. 6개월 후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드셨습니다. 지금은 침대에만 누워 계십니다. 손주들 놀러와도 일어나지 못하십니다. 따님이 이렇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걷기 힘들어하실 때 병원 모시고 갔어야 했어요.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우리 모두 조금만 걸어도 힘들다면 넘어가지 마세요. 그게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8가지 신호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발이 비정상적으로 차갑다. 둘째, 발 피부에 하얀 가루가 인다. 셋째, 밤에 발이 가렵다. 넷째, 양말 자국이 안 지워진다. 다섯째, 발이 검게 변한다. 여섯째, 밤중에 발에 쥐가 난다. 일곱째, 발 감각이 둔하다. 여덟째, 조금만 걸어도 발이 무겁고 아프다.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되면 바로 병원 가보셔야 합니다. 한두 개만 해당돼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예방할까요? 김도윤 박사님이 알려주신 방법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석 막는 5가지 방법. 첫째, 소금을 줄이세요. 한국인은 하루 평균 12g의 소금을 먹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은 5g입니다. 2배가 넘습니다. 소금이 많으면 신장이 혹사당합니다. 김 박사님 말씀입니다. 소금을 반으로 줄이면 신장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어떻게 줄일까요? 간단합니다. 국물을 적게 드세요. 국, 찌개 국물에 소금이 제일 많습니다. 김치를 덜 드세요. 김치 한 접시에 소금 3g입니다. 간장, 된장을 적게 쓰세요.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햄, 소시지, 라면에 소금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소금 섭취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물을 적당히 마시세요.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안 됩니다. 신장이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너무 적게 마셔도 안 됩니다. 피가 끈적해집니다. 얼마나 마실까요? 하루 1.5리터가 적당합니다. 종이컵으로 8잔입니다. 중요한 건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잔, 식사 전후로 1잔씩, 자기 전에 1잔. 이렇게 나눠 마시면 됩니다. 셋째, 혈압을 관리하세요. 고혈압은 신장의 적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 혈관이 터집니다. 한번 터진 혈관은 안 낫습니다. 김도윤 박사님이 강조하셨습니다. 혈압 140 이상이면 투석 위험이 3배 높아집니다. 120으로 유지하세요. 어떻게 낮출까요? 소금을 줄이세요. 앞에서 말했죠? 매일 30분 걸으세요. 빠르게 걸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화내지 마세요. 약을 꼭 드세요. 의사가 준 약 꼭 먹어야 합니다. 넷째, 혈당을 조절하세요. 당뇨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1등 원인입니다. 당뇨 환자의 40%가 투석을 받습니다. 혈당을 어떻게 낮출까요? 밥을 적게 먹고 채소를 많이 드세요. 단 음식, 과일을 줄이세요. 식사 후 10분 걸으세요. 약을 꼭 드세요. 5째,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 꼭 신장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60세 이상, 당뇨 있는 분, 고혈압 있는 분은 필수입니다. 검사는 간단합니다. 피 한 번, 소변 한 번이면 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면 신장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김도윤 박사님 마지막 당부입니다.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절대 안 낫습니다. 예방이 전부입니다. 발에 이상 느끼면 바로 병원 가세요. 그게 투석 안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발은 신장의 거울입니다. 발을 보면 신장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8가지의 신호 중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병원 가보세요. 우리 모두 건강한 신장으로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